네, 토익 Part 1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네, 이번 시간에는 토익의 LC의 가장 첫 번째 파트죠. Part 1의 만점 전략편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Part 1 하면은 전체에서는 몇 문항이 해당이 되나요? 네, 100문항 중에서 단 6문항밖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따라서 문장 단위로 4개가 제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에서 좀 이제 많이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Part 1에서 자신감 있게 풀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 파트에서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그죠? 마인드가 좀 이제 깨지는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Part 1을 정말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Part 1에서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문장 듣기인데요. 자, 문장을 들을 때, 문장이 단어 단위로 하면은, 짧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긴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문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주어, 누가, 그 다음에 동사, 뭐뭐이다, 또는 뭐뭐 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이 제시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there is나 there are로 해서 자, 무엇 무엇이 있다, 나머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들을 때는 주어를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두세 개일 수도 있죠.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 자, 일단은 누가 자, 대상이 이제 행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겠죠? 그림과 일치하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주체의 어떤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다음 동사 부분. 행위나 상태. 그 다음에 나머지를 듣는데 나머지는 그거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위치라든가 상태를 좀 더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자, 이때 의미 단위 위주로 듣는다라고 하는데 리스닝을 할 때 좀 중요한 점의 하나는 이제 강세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강세가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자, the man is walking in the street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The man is walking in the street 이라고 해서 어때요? 강세가 the man에 가 있고 walking가 있고 in the street에 가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의미 단위로 이것만 딱딱 뽑아서 남자가 걷고 있다. 또 이제 길 위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Part 1을 좀 겁나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조금 영어가 자신 없어 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핵심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위주로 뽑아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문장이 좀 길어지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긴 문장도 항상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만점 전략은 속어법을 활용하기인데 자, A, B, C, D 4개의 문장을 들으면서 그림에 해당하지 않는 오답은 X 그 다음에 불분명한 거는 세모 확실하게 맞는 것은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듣는다 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4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귀를 쫑긋하고 듣죠. 이제 듣는데 A가 잘못된 게 나왔어요. 그리고 B가 이상하다. 이제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 그런데 C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D가 나왔을 때 B도 그런 것 같았는데 D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 문제를 풀면서 머릿속에서 처리해야 되는 정보량이 너무 많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45분의 LC 시간과 그 뒤에 75분의 RC 시간을 다 집중력을 쫙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확신이 한 60%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2번으로 딱 넘어가면은 이게 앞에 거가 또 생각이 나. 그래서 2번 문제에 집중해서 듣지 못하고 이게 모든 파트에 계속 이어져서 가요. 그래서 리스닝 할 때는 그 문제에 해당되는 그 LC를 불러줄 때 그때 내 머릿속에서의 판단이 바로바로 끝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속어법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머릿속에서 처리하는 그런 에너지의 양이 한 이제 반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뒤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무리 없이 쭉쭉쭉 집중력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RC에서도 보통 RC 할 때는 우리가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집중력이. 이제 특히나 뒤에 Part 7 같은 거 갈 때는 더 이상 보기 싫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너무 막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그거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Part 1에서 특히 이러한 속어법을 활용하는 것. 꼭 시험 볼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풀어볼 때도 이 방법을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자, 만점 전략 세 번째. 이번에는 영국 발음 주의하기인데, 우리는 참 미국, 캐나다 발음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호주 발음이 나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맞나? 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답에 대한 정확성이 나의 어떤 믿음이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는데 자, 영국 발음에서 주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모음인데 모음 A 같은 경우 미국 발음에서는 뭐 A,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게 되겠죠? 아니면 에 이렇게. 그런데 영국 발음에서는 그냥 아라는 거. 오히려 이제 어떤 면에서는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처럼 더 쉽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징적인 것들만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answer 이라고 하죠. 그런데 영국 발음에서는 아니까 answer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pass 영국 발음은 pass class class ask ask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자, 꽃병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 발음으로 우리 어떻게 읽나요? vase가 되죠. vase인데 영국 발음은 아니까 vase. 자, 요거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path, path, glass, glass 요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모음 중에서 O 발음을 한번 볼까요? O 발음 같은 경우는 미국 발음에서는 아로 많이 이제 소리를 내죠. 그죠? 네. 아니면은 오 하던가.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냥 정확하게 오라는 거 볼게요. box인데 box. copy, copy. 자, 근데 커피라고 하면은 우리가 커피 하면은 뭐 생각나요? 많이 마시는 거? 커피가 생각나요. 그래서 이거를 커피로 잘못 들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 차이에는 지금 P 발음과 F 발음의 차이도 있겠죠? 그리고 들을 때는 그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카피가 되면은 이거를 목적어로 하는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와의 의미 연결성을 가지고 따져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bottle, bottle, stop, stop, borrow, borrow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I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발음에서는 E 하는데 영국에서는 I로 발음을 한답니다. 자, 볼게요. either, neither이죠. 그런데 영국 발음에서는 either,
neither. 자, 갑자기 either, neither 나오게 되면은 왜 갑자기 아이들이 나와? 한국말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either, neither, either, neither 이라는 거. 네, 요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히 영국 발음에 대한 문제는 싹 사라질 거예요. 자, 그리고 약간 이제 TT 발음, 자음 중에서도 이런 발음 같은 경우는 영국 발음에서는 정확하게 다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바틀 같은 거 보면은 butter이라고 해서 그냥 르로 이렇게 소리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차이만 조금 유념한다면 영국 발음, 호주 발음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자음을 한번 볼까요? 자음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SCH 발음인데 우리 여기 어떻게 하나요? schedule이라고 하죠. 그런데 영국 발음에서는 schedul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케해서 이게 자음이 두 개의 자음이 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데 영국 발음에서는 이걸 하나로 치는 거죠. schedule. 그래서 요건 역시도 갑자기 schedule 왜 한국어가 나와? 라고 이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TT 발음. 자, litter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little도 되지만 그런데 영국 발음에서는 그냥 정확하게 little. letter, cutting, water, butter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여기 R 발음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R 같은 경우 영국 발음에서는 오히려 미국 발음보다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런 점들만 주의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Part 1 만점 전략 네 번째 비빙 PP 듣기인데 비빙 PP 자 이거를 그대로 보면은 BPP 같은 경우는 수동태예요. 수동태인데 가운데 빙이 들어가가지고 뭐가 합쳐진 형태다? 진행이 합쳐진 형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수동태 진행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뭐뭐 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진행을 강조하면은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이런 경우는 그림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해당되는 행동을 해야지 답이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밑에 문장을 보세요. The plant is being watered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문장 내에는 사람이 등장한다 안 한다? 문장에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그 식물에 물이 주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식물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하는 행동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빙 PP가 들린다라고 하면은 그림에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정답이라는 거. 밑에도 볼게요. A tool is being used 라고 했어. 그러면은 a tool 당연히 있어야 되지? 그런데 지금 사용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해당 내용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물에 대한 의미 알아야 되고 이게 이 동사가 어떤 의미인지는 PP 위주로 잘 들어야 하겠죠? 그래서 의미와 그림 속의 어떤 행위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것. 자, 만점 전략 다섯 번째. have PP, have been PP 듣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들을 때 조심할 게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강세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캐치해서 듣고 의미를 이제 조합을 해본다 이건데 자, 이 have pp, have been pp는 동사 부분이 되게 길어져요. 그리고 이제 have pp 같은 경우는 일단은 have pp를 조금 알고 가면은 좋기는 한데 have pp가 무슨 시제라고 하나요?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죠. 현재 완료 시제는 뭐냐면 과거에서 일어났는데 현재에 완료가 되었거나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거나 뭐 이런 등등의 거를 나타낼 때 쓴단 말이죠. 그럼 왜 Part 1 그림에서 이 현재 완료 시제가 나타나느냐? 그림에서 나타나는 그 행위가 실제 이루어진 것은 언제예요? 내가 그 시험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 그 시점보다 훨씬 더 이전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과거에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림을 보고 있는 시점은 현재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완료를 쓰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볼게요. Some people have gathered around the fountain 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some people 강세 올라오겠죠. have gathered 하면은 have는 사실 뭐 거의 사람에 따라서 성우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gathered에 강세 올라오고 around the fountain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미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적 역할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뒤에 의미를 나타내는 gathered를 잘 들으면 된다. 자, 그 다음 밑에 문장 보면 a car has been parked, has가 돼야 되는데 has been parked along the street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인데 being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수동을 나타내고 있어요. 현재 완료의 수동. 그런데 마찬가지로 차가 좀 파킹 되어 있는 거는 그 상태 자체는 과거의 일인데 우리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현재 완료 그리고 car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car has been parked along the street 해서 been parked 자 사실 car 그 다음에 parked along the street 이런 식으로 의미 파악을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have pp는 Part 1에서 아주 좋아하는 그런 동사 형태이기 때문에 들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토익 Part 1 만점 전략 6번째. 이번에는 뭐냐면 사람 명사에 유의하기. Part 1에서는 사람이 이제 그림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을 때는 여러 사람을 지칭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Some men, some women 이라고 하죠. 자, 요거를 잘 보면은 이거 읽으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많이 읽냐면 women이라고 많이 읽어요. 그런데 틀린 발음이죠. women이 돼야 돼요. women. 그래서 들을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women 하면은 woman의 복수 형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he, she 뭐 이렇게 some men, women 뭐 이렇게 나오면은 훨씬 더 쉬운데 주어까지 굳이 뭐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사람 명사를 나타내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가에 passenger 뭐 승객이죠. 이제 뭔가 길가에 이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또는 police officer ER 옵니다. 그래서 officer 같은 경우는 police가 빠지고 officer만 하더라도 이거는 경찰관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conductor는 뭐 차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지휘자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salesperson 그 다음 vendor 뭐 상인 파는 사람 pedestrian 보행자 cook 요리사죠. customer 뭐 고객 musician 음악가 flight attendant 승무원이죠. employee 직원 audience는 뭐 관중 spectator 구경하는 사람 뭐 그래서 이런 명사들이 제시가 됐을 때 이 명사가 만약에 그림에 나온 사람을 지칭하는 거하고 틀리면 앞에서부터 그냥 틀리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뒤에 동사만 듣고 맞다 틀리다 해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Part 1에 자주 제시되는 그런 사람 명사는 꼭 알아두어야만 해요.
네, 토익 Part 1 만점을 위한 핵심 내용들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요런 사항들만 가지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떤 동사 어휘나 뭐 형용사 어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고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Part 1을 만점을 받아야 어떻다? 뒤에 Part 2, Part 3, Part 4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가지고 쭉쭉 잘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강조했던 부분들 기억하시고 네,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